안녕하세요. 61세 된 박은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처럼 작은 증상을 무시하다가 큰 병을 키우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대장암 3기 진행형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6차 항암 치료를 마쳤고 아직 몇 차례 더 받아야 합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기술 과정을 가르쳤는데 정년을 1년 앞두고 교직을 그만둬야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다름 아니라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지 이게 이렇게 큰 병의 신호였다는 걸요. 저의 첫 번째 증상은 복부 팽만감이었어요. 2023년 가을쯤이었나 기억해요. 그때 제 나이가 60세였거든요. 처음엔 정말 사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불러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스가 찬 것 같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변비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사실 그때가 학기 말이라 정말 바빴거든요.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년 부장까지 맡고 있었으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적 처리하고 학생들 상담하고 학부모 면담까지. 하루에 12시간씩 학교에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이상해도 바빠서 그래, 곧 나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계속 말했어요. 여보 병원 한번 가봐. 얼굴색도 안 좋고 계속 배 아프다고 하잖아.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무슨 병원까지. 소화제 먹으면 나아져.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가 먹고 유산균도 사다 먹고 그랬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약간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소화제 먹으면 잠시 편해지고요. 그래서 더욱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복부 팽만감이 하루 종일 지속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 있고 저녁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가스가 찬 것도 아니고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요. 변비도 심해졌어요. 평소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갔었는데 3일에 한 번씩밖에 못 가게 되었어요. 가더라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씩만 나오고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엄마도 예전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딸이 간호사거든요. 서울에서 큰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 애가 추석 때 집에 왔다가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런 증상이 몇 달째 계속되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 해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애야 엄마가 평생 얼마나 건강했는데. 감기도 안 걸리고 살았잖아. 정말 그랬거든요. 35년 교사 생활하면서 병가 한 번 안 냈어요. 독감 예방접종도 안 맞고 몸살 감기 걸려도 약 안 먹고 버텼어요. 그런 제가 무슨 큰 병이 있겠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간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부 팽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저는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2023년 12월 초였어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정말 붉은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치질이겠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치질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정말 병원 가야 해. 혈변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거야.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도 당장 병원 가라고 하고요. 그런데도 저는 미뤘어요. 그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하고 성적 내야 하고 학기 끝나고 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답답해요. 왜 그렇게 일만 생각했을까요? 건강이 먼저인데 말이에요. 혈변이 나온 이후로 다른 증상들도 더 심해졌어요.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평소에는 밥 잘 먹는 편이었는데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평소 62kg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57kg까지 빠졌어요. 옷도 헐렁해지고 얼굴도 야위어 보이고요.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학생들도 눈치채더라고요.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학기만 마무리하면 병원 가겠다고. 정말 어리석었어요.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12월 중순이었나 3교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이었어요. 식은땀이 쫄쫄 나고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보건실로 데려다 줬어요. 보건 선생님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죠.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촬영 결과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대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종양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현실이 와 닿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바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대장 내시경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CT도 여러 번 찍고 혈액 검사도 수없이 했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암 3기 진행형.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검사 받으셨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수술부터 했어요. 대장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시간만 5시간이 걸렸어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의 그 아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 후 2주 만에 퇴원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항암제를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부작용이 시작됐어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속도 메스껍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헐어서 물을 마시는 것도 아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특히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나니까 거울 보기도 싫었어요. 35년간 단정한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섰던 제가 이렇게 변해버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교직도 그만둬야 했어요.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조기퇴직을 신청했어요. 그 마지막 수업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간다고 말했는데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수술비, 항암치료비,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한 달에 병원비만 150만 원 정도 나가요. 제가 사학연금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도 절반 이상 병원비로 나갔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했는데도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병원비 때문이에요. 64세 나이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아파요. 지금은 6차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CT 검사 결과도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치된 건 아니에요. 계속 치료받아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해요.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을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침에 눈 떠서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남편이 저를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병원 갈 때마다 따라와 주고 제가 아파할 때 밤새 간병해 주고 딸도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를 돌봐줘요. 아들도 인천에서 자주 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가족이 없었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처럼 나중에 해야지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복부 팽만감, 변비, 혈변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다가 늦게 발견하신 분들.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늦게 발견해서 수술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늦었지만 당신은 아직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부 팽만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변비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검사 받아보세요. 혈변이 나온다면 절대 치질이라고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체중이 원인 없이 급격히 줄었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받아보는 것밖에는 확실히 알 방법이 없어요.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5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조기 발견이 가능해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가자고 하면 들어주세요. 저처럼 괜찮다, 바쁘다라고 미루지 마세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큰 병이면 어쩌나 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미뤘다고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질 뿐이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바쁘다는 핑계도 대지 마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저는 학기 말이라는 핑계로 미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일은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내 몸은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치료도 조기에 발견했다면 훨씬 간단했을 거예요. 수술도 더 작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항암 치료도 덜 받아도 됐을 거예요. 무엇보다 교직 생활을 정년까지 마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만 할 수는 없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항암 치료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식단도 신경 쓰고 가벼운 운동도 하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로 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먼저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에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으니까 이렇게 나아졌다고.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을 거예요. 남은 항암 치료도 다 받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완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치료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여행을 하고 싶어요. 35년 교사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거든요. 항상 방학 때도 연수 받고 수업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그리고 건강했을 때 못 해본 취미도 해보고 싶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싶어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초기 증상을 무시하는 분들이 없도록 말이에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오래 지속되면 검사 받아보세요. 특히 복부 관련 증상들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둘째,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받아야 해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검진들이 많으니까 활용하세요. 셋째, 가족들의 걱정을 들어주세요. 가족들이 걱정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점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혼자만의 판단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넷째,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미루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가족들도 걱정시키게 돼요. 다섯째, 무서워서 피하지 마세요. 병원 가는 게 무섭고 큰 병이면 어쩌나 싶겠지만 조기 발견이 답이에요.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져요. 여섯째,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금연금주.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한 휴식과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요. 바쁘다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치료받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암도 이제 완치 가능한 병이 됐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저처럼 초기 증상을 무시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진 받으시길 당부드려요. 감사합니다.